스도우 카나메라는 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는 어젯밤 친구 하마다가 보낸 게임이 궁금했다. 게임 인터페이스를 클릭한 카나메는 우연히 자신의 상대가 반다 야구팀 마스코트인 판다의 모습을 한 프로필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직후 카나메는 자신의 맞은 반다 편이 바로 게임에서 본 상대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카나메에게 다가갔다. 카나메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무서웠다. 갑자기 반다군이 망설임 없이 칼을 똑바로 찔렀다. 다행히 그 패닉 속에서 카나메는 제 시간에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너구리가 더 폭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카나메를 향해 손에 든 칼을 계속 찔러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에서 최대한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는 팀의 마스코트인 너구리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카나메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역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카나메의 눈앞에서 너구리에게 직접 베었다. 그는 계속해서 카나메를 죽이려고 했다. 날카로운 칼이 계속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너구리를 뒤에서 석궁으로 쏘아 너구리를 불안정하게 떨어뜨렸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큐더는 다시 한 발을 쏘려고 했지만 제 시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팬더의 모습을 한 사냥꾼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모습으로 두 사람을 다시 한번 공격했다. 다행히 눈에 큐다는 이 반다군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그는 다시 한번 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반격을 가해 그의 배를 칼로 찔렀다. 큐다의 불화살 때문에 몸이 약해진 사이 카나메는 큐다를 도우며 병원과 은신처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쫓기고 있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반다의 개군. 그는 목숨을 걸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고 하마다는 카나메에게 신호를 보냈다. 뜻밖에도 그 위험한 게임 앱을 실수로 보냈습니다. 보내기를 누르자마자 끝까지 달려갔다. 그런 다음 사악한 팬더에 의해 직접 파괴되어 피가 튀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시노즈카는 카나메에게 최근 의인화된 작품이 많이 연달아 등장했다고 말했다. 끔찍한 모양? 어떤 곳에서는 붉은 액체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큐다가 달려와 하마다의 정보를 물었다. 카나메는 어젯밤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카나메는 그것을 열고 무료 게임 앱 다윈즈 게임을 보았습니다. 누르려고 했으나 큐다는 모든 것을 아는 듯 멈춰섰지만 카나메는 한 발 더 빨랐고 앱을 눌렀다. 그가 본 첫 번째 이미지는 뱀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 화면에서 나와 카나메의 목을 직접 물어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만들었다. 카나메는 큐다와 시노즈카에 의해 의무실로 옮겨졌다. 그날 카나메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다윈의 게임에 빠져 다른에게 쫓기게 숨을 곳을 찾은 카나메는 큐다를 치료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를 열어 알아보면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윈의 게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너구리가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카나메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지만 다행히 반다군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소녀에게서 왔습니다. 허커. 그녀는 당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있는 듯 손 좀 빌려줄래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팬더가 위치를 찾았습니다. 카나메의 큐더가 더 나은 은신처로 이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분간 큐더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더의 주의를 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숨어있든 너구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장, 이 세 개의 인장은 초강대국이라고도 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팬더도 경찰에서 가져온 칼과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메는 무기가 전혀 없었다. 그와 싸웠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뒤에서 차가 와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너구리를 찔렀다. 차가 출발한 후 반다가 나타났고 동시에 카나메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런 다음 너구리 주위에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을 천천히 자르는 빈 사각형이 나타났습니다. 그 판단은 고통스러워서 시기를 쓸 줄도 모르는 카나메 같은 녀석에게 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사라진 후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큐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큐다는 죽었다. 그가 남긴 흔적은 마치 시노즈카가 말한 인간형 예술작품 같았다. 그와 동시에 아키타 길드라는 집에서 이 길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이트라는 갱단에게 살해당하고 힘이 없는 부통령만 남았다. 방 안에는 피가 튀었다. 부통령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동생이 살해된 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직후에 완산이라는 사람에게 주먹이 잘리고 머리도 반쪽이 잘려나갔다. 저녁이 되자 카나메는 지시에 따라 슈카라, 물건이 가득한 큰 집에 들어가 슈카를 만났다. 할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그가 어떤 질문이든 카나메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을 파괴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슈카는 카나메를 더 믿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인장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카나메의 은이 빌어먹을 게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슈카는 참을성이 없어졌다. 그녀는 배낭에 무기가 없다면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메는 이 상황에서 비무장할 자신이 없었다. 는 정말 화를 내며 그녀 눈을 붉히며 동시에 카나메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왔고 상대는 지금 슈카. 그녀의 무기가 서서히 나타나더니 끝에 날카로운 화살이 달린 사슬이었다. 무기를 꺼내자마자 카나메는 밝은 손전등을 눈에 직접 비추고 도망쳤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슈카는 리모컨을 조작해 상대가 도망가기 전에 모든 문을 닫았다. 그녀가 문에 가까이 왔을 때 그녀의 화살이 돌진했고 다행히 카나메는 그것을 피했다. 전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슈카는 갑자기 건물의 모든 전기를 켰다. 의연한 사슬 슈카 파괴. 카나메는 계속 달렸고 자신의 진짜 인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달렸다. 그 날카로운 화살에 거의 꿰뚫릴 뻔했을 때 갑자기 그의 손에 총이 들려왔고 그것은 첫 경기가 끝날 때 받은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점차 그는 자신의 인장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거의 역전되었고 카나메는 슈카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다행히 피했다. 탈출한 후 카나메는 평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슬의 화살에 왼손에 직접 찔렸습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은 큰둔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슈카를 하고 집의 모든 전기를 직접 차단하고 공격합니다. 카나메는 날카로운 사슬을 피하면서 앞으로 돌진했고 스틱을 휘둘러 사슬을 공격했고 슈카는 넘어졌다. 그 직후 그는 이 기를 사용하여 총을 그녀의 얼굴에 직접 겨누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것 같았고 카나메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슈카에게 항복을 요청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두 번째 경기에서 카나메이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슈카 위에 쓰러졌다. 어제의 전투 후 슈카가 집으로 내려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즉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내 발 바로 옆에는 옷도 벗지 않은 상태의 소녀가 있었다. 슈카는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카나메에게 가족처럼 함께 살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하는 바를 잘못 이해했을 때 겁이 많고 소심해 보였다. 슈카, 그녀는 함께 싸울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카나메는 암묵적으로 그녀에게 동의한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반복해서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슈카는 10포인트를 교환하여 은신처를 사고 클랜을 결성하고 싶으면 플레이어는 레벨 B3 이상이어야 하지만 카나메의 은빛은 레벨에만 있었습니다. 허커는 주도권을 잡고 싶지 않으므로 카나메의 은 팀원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슈카, 카나메는 식료품을 사러 편의점에 갔고 10포인트를 교환하자 자신의 통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슈카는 모야이 동상에서 카나메를 만나 함께 산책을 나간다. 실은 시부야 일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두 사람은 요요기 공원으로 향합니다. 가다가 우연히 다윈의 게임 이름을 말한 카나메는 슈카의 말을 멈췄다. 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지난 밤 12명이 학살된 뒤 게임 관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야에 올 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야이 조각상을 덮을 녹색 캔버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야는 여동번이라는 큰 가문의 터이기도 했다. 를 기다리는 동안 슈카가 카나메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빼앗겼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너구리를 무찌른 신인 카나메와 슈 A급 직후 시스템에 알림 상대가 표시되고 카나메의 상대는 이누카이였다. 오프닝에서 그는 이누카이의 펀치를 먹었다. 그는 그를 멸시하는 것 같았지만 즉시 인장을 사용하여 다리에 부딪히는 전기 막대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남자 주인공은 주로 머리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누카이는 플레이어가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전화기를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전화기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누카이는 갑자기 전화를 받으려고 서두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위에서 화살이 그를 향해 쏘아져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슈카가 나타났다. 결국 분위기는 덜 긴장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단족 파이터즈 길드의 회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갑자기 보물찾기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나메, 슈카, 이누카이 3명은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했다. 아마 모든 플레이어가 텔레포트 됩니다. 규칙은 플레이어가 주어진 24시간 동안 3개의 링을 모두 찾지 못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왕, 여돔 대령왕이었다. 그녀는 그를 끝내려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고 그는 그녀를 높은 층에서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시스템은 299명만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은 몇 가지 규칙을 더 발표했습니다. 플레이어 검색이 작동하지 않음, 이벤트 구역에는
토파트, 페리도트, 청금석,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의 7가지 팔찌가 있습니다. 모두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플레이어는 디스플레이 맥과 새로운 기능인 기타 현실 카메라를 사용하여 링을 찼습니다. 제한 시간이 종료되고 게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후투가 3개 미만인 플레이어는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게임에서도 탈락됩니다. 카나메이은 실제 카메라와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로 도시 전체를 보면 페어일 뿐이다.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카메라로 반지를 들여다보다 팔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방 바로 앞에서 죽은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카나메는 벽을 따라 몇 걸음 더 나아가 탈락한 선수들의 흔적을 계속 찾았다. 휴대폰을 보니 자신과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고민한 카나메는 계단으로 뛰어가기로 결심하고 적을 보고 도망가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이용해 총으로 변신해 자신을 보호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적이 나타났다. 키가 큰 그는 가면을 쓰고 카나메의 총보다 훨씬 크고 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찾은 다음 그 위치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카나메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지만 계단 한가운데에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나메는 비상계단 반대편으로 달려갔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그 남자가 나타나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계속해서 발사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엘리베이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가 나타났다. 카나메는 손을 들어 남자에게 팔찌를 건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총알로 끝내려 했지만 다행히 손에 든 총에는 총알이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감히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팔찌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다 잠시 후 그는 만물의 모든 위치와 관성을 아는 능력을 가진 레인이라는 여중생을 만난다. 카나메는 그 식물들이 모두 플레이어의 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생존하는 플레이어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주전의 주역인 슈카는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슬로 가볍게 상대를 쓰러뜨렸다. 카나메는 레인과 협력해 쉽게 적으로부터 도망쳤다. 그 식물을 감독 다행히 두 사람은 잠긴방에 함께 숨었다. 그와 레인은 함께 계획을 논의했고 적을 방으로 유인해 파괴했다. 그런 다음 탈출하기 위해 계단을 막고 있는 큰 나무를 파괴하세요. 레인이 40층에서 적을 공격하는 동안 카나메는 밧줄을 휘둘러 이 1층으로 내려갔고 곧 거대한 나무를 만든 플로리스트를 만났다. 그 녀석은 카나메보다 몇 배나 강하다. 저항하기 위해 그는 눈먼 수류탄을 사용하여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듯한 순간 검을 벼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때 자신이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됐다. 카나메는 히이라기 이치로의 거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총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딸의 환상을 보고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카나메는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레인이 나타나 이치로와 거래를 한다. 카나메, 레인, 히이라기가 힘을 합쳐 여돔단의 리더인 왕을 쓸어들였다. 가면을 쓴 남자 카나메도 처음 만났다. 그는 또한 이 자발적인 클랜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카나메의 이 클랜에는 총 15개의 라운드가 있으며 이는 3800포인트로 변환됩니다. 그는 히이라기와 함께 라운드의 절반을 나누고 싶었다. 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슈카, 지하에서 싸우던 중 슈카는 물의 시즐에게 공격을 받았다. 갑자기 작은 소년이 나타나 얼음벽으로 그녀의 공격을 직접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카 직후는 물에 빠져 익사했다. 구하러 갔고 슈카를 레이는 1km 이내에서 그들을 덮었다. 건물 옥상에서 레이는 깡링에서 QR코드를 발견했는데 이는 아마도 게임 완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나메이과 류지의 편에서 그들은 한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는 플레이어임이 분명하며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카나메도 슈카가 추락한 지하실을 찾았다. 그 소년 소타는 아마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화벨 소리로 류지를 매장으로 유인한 후 매장에서 정량음료로 직접 벌렸다. 류지가 손을 때려던 중 갑자기 손이 움직이지 스이가 막았다. 아마도 두 명의 사촌이 한 몸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찾기 위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슈카를. 그녀는 기절했고 맥박은 여전히 뛰었지만 조금 느렸다. 결국 카나메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카는 아주 달콤한 키스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온 수이는 카나메 일족에 합류했지만 불행히도 에이트즈는 조치를 취했다. 레인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카나메이은 허커에게 모든 반지를 버리고 보물을 얻고 게임을 종료하라고 말했습니다. 레인과 히이라기의 입장에서 둘은 헤어진 것 같았다. 히라기는 현상금을 사용하여 딸병을 치료하고 싶지만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모든 반지를 버릴 계획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레인과 헤어졌다. 8번째 그룹은 히이라기의 나무 장벽을 뚫고 들어왔다.
한 남자가 확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목과 팔에 나무 뿌리를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인장은 그것을 통과하고 그의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 일행은 히이라기를 만나 그곳에서 싸웠다. 청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을 조심해야 합니다. 키키와 이그. 불꽃에 그리고 이번에 히이라기는 파이어밴딩으로 싸우는 시그와 마주쳤다. 역에서 레이는 행을 발견했고 그의 공범 중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쪽에서는 히이라기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다가 케이치 뒤에서 손으로 히이라기의 몸을 꿰뚫었다. 그는 쓰러졌지만 폭격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심장이 뛰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결국 나머지 둘은 히이라기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이 점차 뿌리가 퍼지면서 시그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히이라기가 죽은 것을 발견한다. 죽기 전에 환상을 통해 딸 스즈메를 만난 것 같다. 여기서 여동군을 피해 도망치던 중 레이는 왕에게 붙잡혔다. 그는 그녀에게 게임의 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해서 레인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그녀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암살의 독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항아리에 넣었고 결국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동물이 살아남았습니다. 왕민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화난 것 같았고 날카로운 화살촉이 달린 사슬이 달려들었을 때 레인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카나메의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격렬하게 쏘았다. 카나메의 계획은 레인이 순조롭게 해독할 수 있도록 그와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벌자는 것이었다. 왕과 거리를 두려던 류지는 뒤에서 기습을 당해 팔을 잘랐다. 류지를 끝내려 할 때 카나메는 항복을 선언하며 달려나갔고 보물의 열쇠를 받는 대가로 목숨을 구하고 싶었다. 류지는 자신의 인장을 사용하여 카나메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코드를 다른 왕에게 말했다. 888 하치코의 동상만이 확인 후 열쇠를 받게 되는데 금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보물은 이나오 은행 1번 지점 금고에 있었다. 그 거짓말에 다른 왕은 그것을 정말로 믿었고 카나메는 그에게 열쇠를 던졌다. 알고 보니 보물의 진짜 비밀번호는 185-911. 시부야에서 6자리 코드를 쓰는 곳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남문 아커뿐. 마지막 전투, 왕에게 열쇠를 던지자 카나메가 재빨리 캐비닛을 열자 보물 상자가 나타났다. 동시에 이 전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몸에 작은 입방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게임의 승자가 우도 카나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전화기가 있었다. 받자마자 게임 인터페이스 제작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카나메이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결국 그의 인장에 아이언 파이어 가드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합니다. 스즈메의 병실에 한 남자가 찾아와 히이라기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믿지 않고 그것을 수표를 건네주려던 레인을 만나 히이라기에 대해 알고 싶으면 가서 그녀를 찾으라고 말했다. 류지의 상처가 치유된 후 카나메이는 단조 피스트 길드와 함께 클랜을 결성하기를 원합니다. 양측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양측은 곧 동등한 힘으로 싸웠다. 검투사 단조는 마침내 카나메를 동등한 동맹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즈웨일런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그를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의 백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메는 동의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승리에 도전했다. 다음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행 슈카도 어쩔 수 없이 전투에 합류했다. 즈웨일런과 허커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카나메가 팀원들과 협력하면 위력이 크게 증가하고 쉽게 승리합니다. 즈웨일런은 항복했고 승자는 우도 카나메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클랜 언센 레이븐즈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으며 배신하고 싶다면 카나메이 동료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배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카나메의 친구 시노즈카는 팔이 잘려 여동번대 부하들에게 빼앗겼다. 지금은 그와 그의 동료들과 이누카이가 인질들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모두가 배부르자 레이는 누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전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시노즈카가 체포된 장소에는 경찰이 포위하고 케이치가 먼저 나타났다. 한편 카나메 일행은 인질을 구하게 된다. 곧 경찰은 왕에게 살해당했다. 슈카는 카나메와 통화하기 위해 시노즈카에게 전화기를 던졌다. 그는 히나주커에게 게임 인터페이스를 누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시즈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누카이는 그의 오랜 라이벌인 케이치와 싸우고 있다. 에이트의 은신처 건물에 조심스럽게 들어간 카나메와 류지는 왕과 그의 동료들을 만났다. 그는 잔인해서 시노즈카를 조각조각 잘라 카나메에게 건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두 명의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카나메와 여동대 대장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는 더 이상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적을 직접 격추하십시오. 다른 왕이 공격하려 할 때 슈카는 사슬의 날카로운 끝을 그의 등을 찔렀다. 왕은 계속해서 슈카를 공격했지만 그의 팔다리가 잇따라 잘려나갔다.
그는 반격하고 싶었지만 허커가 그의 인장을 사용하여 뼈를 자를 수 있는 모든 실을 뽑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위해서 지상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다행히 아직 시기를 사용해 가볍게 착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카나메와 류지의 궁지에 몰렸다. 결국 8번째 리더는 포기하고 네모에 의해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보너스는 카나메의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이누카이 측도 KH를 물리쳤다. 그도 왕과 같은 형벌을 받았다. 모든 것이 잘 끝난 후 카나메와 슈카는 같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언센 레이븐즈 영역에서 D 게임, 다윈즈 게임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